김 이장님은 변 사장과 통화를 하면서 귀촌이네 집으로 걸어갔는데요. 길 옆에 논에선 신호 씨가 나와서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야, 준비 잘 되고 있니? 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논에서 작업하는 신호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올 봄엔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 것 같구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년 여름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흉년이었잖아요. 그러게. 비가 너무 안 와도 고민, 너무 와도 고민. 야, 참, 농민들은 진짜 힘들어. 아참, 이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되세요?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 되지. 왜? 무슨 일인데? 제게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고민거리? 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오후에 집으로 와라.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신호 씨가 고민거리가 있다는 말에 김 이장님은 놀랬는데요. 안색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고민거리가 있나?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귀촌이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김 이장님은 변 사장이 입주할 202호에 들어가서 보일러와 화장실 등을 둘러봤는데요. 변 사장은 이렇게 큰 집을 다 사용하다가 여기 원룸으로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어떨런지. 사람이 말이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게 좋아. 그리고 나선 201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석 씨 있어?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는데요. 다시 노크를 하려다가 시계를 보고서 멈췄는데요. 너무 이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늦게 일어난다고 하지. 내가 실수했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201호의 경석 씨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김 이장님이네. 좀 더 자야 하는데. 졸려. 경석 씨는 어렴풋이 김 이장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더 자야 한다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이장님은 귀촌이네 집을 나와서 이번에는 수역시의 농산물 작업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서오세요, 형님. 폐비닐 수거장은 별일 없지? 네, 별 문제 없어요. 내가 이장이면 마을 기금으로 경비를 좀 대줄 텐데 미안하구나. 필요 없어요.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뭘. 기다려 봐라. 내가 이 이장하고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수혁아, 근데 오늘 변 사장 입주하는 날인 거 알고 있니? 그래요? 오늘이에요? 응, 오후에 도착한대. 근데 변 사장은 여기 와서 뭐하고 산대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겠지. 전에 하던 일 다 정리하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할 일도 없겠죠, 뭐. 젊은 놈이
탱자탱자 놀기만 하지도 못할 거고 저한테 와서 농사 짓는 일이나 배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죽 좋겠냐. 근데 시골 일을 하려는지 모르지. 오늘 내려오면 저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저도 일손이 딸리니까 누가 좀 자기 일처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게. 그렇게 되면 변 사장도 일거리가 생기고 너도 일손 부족을 메꿀 수 있고. 김 이장님과 수혁 씨는 변 사장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변 사장 본인이 하겠다면 농촌 일거리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이장님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쉬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양 사장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장님, 잘 지내시죠? 네, 별일 없습니다. 양 사장님도 별일 없으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현장에 갔다가 양반마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발전기금 문제로 떠들썩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답니다.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발전기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걸 새 이장님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아, 이미 내셨군요. 그럼 이 이장한테 연락하셔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완전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 이장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받아 처먹었나? 어디 지켜보자. 그날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변 사장이 귀촌이네 집에 도착했는데요. 모닝에 짐을 빼곡히 싣고서 왔습니다. 입주를 축하하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장님. 짐은 다 가져온 거야? 짐이라고 할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인사해. 201호에 사는 경석 씨야. 안녕하세요. 이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 사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후에 세 사람은 모닝 차량에 짐을 빼서 202호로 날랐고 김 이장님은 짐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경석 씨도 외롭지 않겠다. 이웃끼리 서로 잘 의지하며 살고. 변 사장, 자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뭘 하고 살 건가?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요, 서울에서 하던 일은 절대 안 할 거고요. 뭘 할지는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해 봐. 노파심에 내가 한마디 하자면 시골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길어야 한두 달이야. 시골에서 말이야, 일거리 없이 지내는 것이 도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든. 꼭 일거리를 찾아야 하네. 그리고 여기서 일거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주선해 줄게. 네, 이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에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요. 당분간 쉬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잔소리가 길었네.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믿음에 보답하는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변 사장은 양반마을로 귀촌해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지금은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하면서 당분간 쉬고 싶다고 했는데요. 김 이장님의 조언에 감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변 사장의 이사를 돕고 난 후에 귀촌이네 집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네. 잘 정착해서 마을을 계승해 줬으면 좋겠다. 신호가 안 보이네. 신호 씨의 눈에는 작업하던 신호 씨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신호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길래. 웬만해선 상담거리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김 이장님은 신호 씨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신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야,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거든. 우리 집으로 와라. 김 이장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 신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혹시 이장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 얼마를? 한 3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뭐에 쓰려고? 제가 작년부터 귀농 대출 원리금을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끌어 모아서 갚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작년 농사가 망쳐서 원리금 갚기도 어려워졌는데요.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 잡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호 씨는 양반마을로 귀농한 때 김 이장님의 도움으로 귀농 조건을 충족시켜서 귀농 정책자금을 받았는데요. 5년간 계속 이자만 내다가 작년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원리금을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 벼농사가 흉작으로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겨울 비닐하우스 채소 농사도 아직 초보라서 수익은커녕 손실을 본 상태인데요.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짓다 보니 대출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귀농 자금을 받을 땐 달콤하지만 갚을 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이장님 신세를 많이 졌는데요. 염치불구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데 말이야. 나도 귀촌이네 집에 모두 묶여 있어서. 내가 더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봐라. 잘 해결될 거야. 신호 씨는 김 이장님 집에서 나왔는데요. 항상 웃으면서 미소를 짓던 얼굴은 간데없고 근심 깊은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을 만났을 때 그땐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했지만 역시나 어두운 표정의 얼굴로 금세 돌아갔습니다. 신호 씨는 자신의 농길로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다. 엄마가 그런 돈이 있을까? 신호 씨는 경운기 뒷칸에 걸터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3년이 좀 넘었지만 작년 흉작부터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흡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부탁드려보자. 네, 저예요. 엄마, 대출금을 좀 갚아야 하는데 돈 좀 있어요? 신호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어머니도 역시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아, 농사 짓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육체적인 거야 견뎌내면 되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 처진 어깨를 한 신호 씨는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대출금 상환 문제로 신호 씨 집은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하셔? 빌려주신대? 이장님도 힘드신가 봐. 귀촌이네 집에 다 묶여서 돈을 꿔줄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네. 그럼 어떡해? 아, 어떡하지? 신호 씨는 은영 씨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긴, 담보로 들어간 땅이 모두 압류되겠지. 그리고 경매 처분될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 응? 아, 좀 찡찡거리지 좀 마. 아, 진짜 가뜩이나 힘든데 다구치지 좀 마. 아. 은영 씨는 슬픈 표정으로 신호 씨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요. 신호 씨는 여간에선 짜증을 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은영 씨는 현재의 상황에 겁이 났는지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었는데요. 신호 씨는 자신이 괜히 화를 냈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방으로 따라가서 은영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화내서 미안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 내가 다방면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사람 죽으란 법은 없잖아. 한편 신호 씨가 돌아간 후에 김 이장님은 고민을 했는데요. 수혁이가 좀 여유가 있으려나? 걔도 작년에 망쳐서 힘들다고 하던데. 김 이장님은 수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혁아, 혹시 여윳돈 좀 있니? 네? 저 없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김 이장님은 신호 씨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아, 내 비상금도 귀촌이네 집 임대료 환불에 다 써버렸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이 좀 있을 텐데 말이야. 얘기를 해봐야 하나? 김 이장님은 마당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는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으로 나가서 호미질하는 사모님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비가 오려나? 구름이 몰려오네? 사모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때 호미질을 하던 사모님이 아, 할 일 없으면 와서 좀 도와줘요. 호미로 언제 해요? 내가 삽으로 도와줄게요. 김 이장님은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서 삽으로 흙을 퍼서 엎는 작업을 했습니다. 혜미 엄마, 혹시 돈 좀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뭐 하게요? 신호 있잖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작년에 흉작이라서 좀 꺼달라고 하는데. 도와주려면 당신 돈으로 해요. 난 돈 없어요. 당신 내가 몇 해 전에 증여해준 돈 있잖아요. 그게 언제적 돈인데요. 애들도 조금씩 나눠주고 귀청이네 집 때문에 또 가져갔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매월 나오는 연금밖에 없어요. 김 이장님은 사모님에게 요청을 해봤으나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하는 수 없이 여유가 있을 만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봤는데요. 당장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걸 구하지? 우리 땅을 담보로? 안 돼. 남아있는 땅은 모두 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래, 정길이를 만나야겠다. 김 이장님은 그 즉시 정길 씨에게 연락하고 정길 씨의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웬일이세요? 이장, 부탁 하나 하세. 신호가 작년에 벼농사를 망쳤잖아. 그래서 대출금 갚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마을 기금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일정 기간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 그건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개발위원회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고마워. 마을 기금 같은 건 이렇게 마을 주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한편 변 사장은 짐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서 마을 이곳저곳으로 인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사 왔어요. 변 사장 환영하네. 저에게 집도 얻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자네 바둑 둘 수 있나? 네,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둘 수는 있어요. 그럼 가끔 와서 같이 바둑이나 두세.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변 사장은 아무런 낯가림 없이 마을의 곳곳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면서 도와줄 일 있으면 자기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어서와. 축하해. 네, 감사드려요. 형님,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많지. 논농사도 지어야 하고 밭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농사일 좀 배워보려고? 아니요. 아직은 뭘 할지 정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려. 좀 쉬면서 잘 생각해봐. 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변 사장은 동네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들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근데 낡은 집들이 참 많네. 폐가도 많고. 전에는 차만 타고 다녀서 몰랐는데 마을의 절반이 빈집이야. 야, 이거 내가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변 사장은 마을을 거의 다 돌아본 후에 다시 논길을 걸어서 귀촌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논에서 작업하는 신호 씨를 보게 되었는데요. 신호야, 나 이사 왔다.
형님, 어서 오세요. 작년에 이쯤에서 너랑 싸웠었지? 네, 아, 참.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너랑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네, 형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어디 안 좋은 데 있니? 얼굴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아. 그래요? 별일 없어요. 아니야. 난 어려서부터 눈치가 무지 빨라서 신기가 있다고 할 정도였거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대충 알아볼 수가 있지.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니? 아니면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 고민거리가 있긴 해요. 뭔데? 이 형이 풀어줄 수도 있잖아. 신우 씨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정을 변 사장에게 허심탄회하게 풀어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귀농 정책자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 나도 작년에 귀촌할 때 알아봤으니까. 귀농 자금이라고 하면서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더만. 그냥 대출이야. 시골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갚을 때가 되면 어려워서 땅과 집을 모두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받고 나서 5년까지는 이자만 내니까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니까 그게 큰 부담이에요. 농사가 잘 되면 문제 없겠지만 작년같이 흉작이 이어지거나 태풍이 오면 갚을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소작농들은 사채를 쓰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이요.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해요. 넌 땅도 많잖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되나? 이미 다 담보로 들어가 있어서 어려워요. 집은 건물만 우리 소유라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렇구나. 나라도 형편이 좀 좋으면 돕겠는데. 나도 방법을 좀 찾아볼게. 변 사장은 신호 씨의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일인 양 심각해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김 회장님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노인 회장님을 모시러 갔는데요. 회장님, 준비 다 됐어요? 한 2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알았어. 좀 앉아서 기다려. 빨리 준비할게. 그때 정길 씨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형님, 개발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려면 마을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해서 안 된다고 하고요. 더 어려운 건 사적인 개인의 대출빚을 마을 기금으로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셔요. 아, 참. 어렵네, 어려워. 실망스러운 표정의 김 회장님은 노인 회장님을 차에 태우고 금산시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김 회장,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 네. 아니에요. 신호가 대출금 갚는데 어려워해서요.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속상해서 그래요. 에이고, 나라도 경제력이 있다면 도와주련만.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네, 가보면 아실 겁니다. 가서 말씀드릴게요. 금산시장 주변은 장날 다음 날이라서 한적했는데요. 차를 공영주차장에 대고서 김 회장님은 노인 회장님을 모시고 양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차는 뭘 시킬까요? 김 회장님은 커피를 시키고 다방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 있는지 두리번 거렸습니다. 너무 빨리 왔나? 누굴 만나는데? 네, 진한 댁을 만나려고요. 그랬구만. 두 분이 가끔 만나셔서 데이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진한 댁을 오늘 3시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회장님도 괜찮으시죠? 뭐 좋긴 좋지. 근데 진한댁이 나올런지. 아직 3시가 안 됐으니까요. 기다려 보시죠. 잠시 후에 3시가 넘었는데요. 그런데 진한댁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길 잘 알고 있을 텐데.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3시 반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진한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 그때 다방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는데요. 혹시 김 회장님 계시나요? 김 회장님 계셔요? 카운터에 전화 왔습니다. 어? 나한테 전화가 왔나? 김 회장님은 카운터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이장입니다. 누구시죠? 이장님, 저 진한댁이에요. 오늘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좀 늦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데요. 아, 오늘은 안 되고요. 다음에 회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시면 이번 장날 다음 날 다시 3시에 나오세요. 어? 끊으셨네. 김 회장님은 다시 자리로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진한댁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헛걸음 하셨네요. 아, 무슨, 괜찮아. 날 위해서 그런 건데, 뭐. 고마워, 김 회장. 온 김에, 우리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 할까? 전 운전해야 되거든요. 대리 불러. 내가 돈 줄게. 촌구석이라 갈지 모르겠는데요. 아, 회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드시죠. 막걸리는 진한 마이산 막걸리가 맛있잖아요. 주천면으로 드라이브 갔다가 몇 통 사가서 저희 집에서 도토리묵하고 같이 드시죠. 어제 집사람이 도토리묵 만들었거든요. 김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진안군 주천면으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김 회장, 나를 위해서 진한댁과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 정말 고마워. 근데 얼마나 산다고. 이젠 그러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힘내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성사해 볼게요. 두 사람은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양반마을에 도착했는데요. 김 회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 겸 도토리묵과 사온 막걸리를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막걸리 중에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회장님, 한 잔 더 받으세요. 자, 김 회장도 받아. 김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셨는데요.
2잔 정도 마시자 노인 회장님이 약간 취기가 오른 듯이 얘기를 합니다. 김 회장, 내가 요즘 집사람을 자주 봐.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나도 이젠 집사람 보러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 아, 참.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볼 땐요, 아직 건강하세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니까 안타까워서 자주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러실 거예요. 노인 회장님은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요. 김 회장님은 그런 노인 회장님을 보면서 안쓰러우면서 슬픈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양 사장은 아침 일찍 안골계곡 공사장으로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김에 정길 씨를 만나서 납입한 발전기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안골계곡에 내려와 있는데요. 잠깐 찾아뵈도 될까요? 제가요, 지금 출장을 왔는데요.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어떤 일로 그러시죠?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발전기금 제도가 백지화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낸 발전기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건 이미, 그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개발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돌려드릴 수가 없이요. 죄송해요. 이미 집행을 하셨다고요? 그럼 모두 사용했다는 건가요? 네. 집행이 된 이후에 폐기가 됐거든요. 그럼 어디다 집행하신 거죠? 그 내역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거요. 그러니까요. 비공개 대상이 내부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구만요. 양 사장은 그 말을 듣고 허탈해하면서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난 양 사장은 곧바로 김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벌써 사용했다고요? 네. 개발위원회에서 집행했다고 하네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이미 써버렸다면 그럼 토해내야죠. 양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김 회장님은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 이런 생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나. 안 주려고 작정을 했구만. 김 회장님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정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봐, 이장, 큰일 났어. 양 사장한테 받은 돈 빨리 돌려주게. 양 사장이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박 선생처럼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 거야. 민원 넣는 걸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자네를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 오늘 중으로 빨리 돌려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정길 씨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김 회장님은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씨, 어떡하지? 양 사장이 민원을 넣는다고? 이번엔 군청에서 날 자르려고 할 텐데. 아이씨, 어쩔 수 없지 뭐. 정길 씨는 양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오늘 안으로 입금해 드리겠다고 썼습니다. 한편 변 사장은 며칠간 할 일 없이 낮잠만 자다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는데요. 오늘은 신호가 안 보이네. 에이고, 도시나 시골이나 빚 가지고 뭘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변 사장은 신호 씨가 보이지 않는 신호 씨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어서 와. 그래, 며칠 쉬어보니까 어때? 살만해? 네. 아무 생각 없이 잠을 며칠 잤더니 멍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더 지낼 수 있겠니?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난 그래서 네가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형님, 제가 할 일이 진짜 있어요? 내가 무슨 농담으로 하는 줄 아나 봐. 여기도 할 일 많아.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혹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전 농사의 농자도 몰라요. 하지만 손재주는 좀 있어요.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서 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또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도 키우고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노가다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 전 어떤 일이든 자신은 있지만요. 좀 두렵네요.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마음이 문제지. 혹시 이 일을 형님하고 같이 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나요? 밥만 먹고 사나? 좀 경험이 쌓이면 너도 독립해서 자리 잡히면 도시 소득보다 더 좋을걸? 저 형님 믿고 해도 될까요? 왜 날 믿니? 자기 자신을 믿고 기대야지. 남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농사를 가르쳐 주는 것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참고로 난 성질이 좀 더러운 놈으로 소문이 났거든. 내 밑에서 견뎌낸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아마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변 사장은 수혁 씨에게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본 후에 이번에는 김 이장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그래, 어떤가? 살만한가? 며칠 잠만 잤더니 이젠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러겠지. 이젠 일도 하고 싶지? 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1년 정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혁이 형님이 굶지 않을 정도의 일거리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수혁이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 서로 도와가며 살면 되겠어.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나? 아유,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뭘. 없어요. 그런데요,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얘기해. 신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출빚을 갚아야 해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다음 달에 한 3천을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나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야.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모든 게 귀천이네 집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엔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지. 변 사장은 신호 씨에 대해서
김 이장님에게 물어봤는데요. 대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시골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 시골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변 사장은 도시에서만 살아본 거지? 네, 어려서부터 서울 근교에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럼 걱정이 될 만도 하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변 사장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좀 무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혁이 같은 농사꾼 옆에서 천천히 배워 나간다면 무난할 것 같아. 이장님, 수혁이 형님은 어때요? 본인이 직접 성질이 아주 더럽다고 하던데요? 수혁이가 사람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지. 하지만 불의를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들이받는 성격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문제가 많았지. 하지만 걔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은 좀 덜해. 이러한 것이 수혁이의 장점이자 단점이야. 그러한 사항을 잘 알고서 지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내가 수혁이의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네, 해주세요. 한 10여 년쯤 되었을 거야. 수혁이가 돼지를 많이 키울 때 동남아 노동자들을 많이 썼거든. 근데 수혁이의 급한 성격 탓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근태가 안 좋고 동료나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했거든. 반면에 근면 성실한 노동자에게는 보수도 더 주고 가족 같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일부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하기도 했지. 그 중에서 말이야, 네팔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일을 참 잘했지. 자신의 일처럼 말이야. 그래서 수혁이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먹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야. 그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내지 못하면 몇 년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지. 수혁이는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런데도 수혁이는 자기 가족처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금을 지불해서 합의를 해줬고 결국 그 네팔 친구를 석방시켜줬지. 그 일로 인해서 말이야, 수혁이는 아내와 이혼 도장까지 찍게 될 정도로 아내의 반대가 심했는데 말이야. 그 정도로 수혁이는 의리가 있고 정이 많은 사람이지. 성미가 좀 급해서 그렇지 내 후배지만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 와, 그런 분이군요. 그런 분하고 일을 하게 되다니. 저도 제 일처럼 여기면서 성실히 일을 해야겠어요. 그런다면 수혁이 같이 좋은 사람은 없어. 혹시 변 사장은 어떤 기술은 없나? 기술이요? 그런 건 없지만 전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아서요. 집에 있는 전기 제품이나 가전 제품이 고장나면 고치기도 잘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죠. 그럼 시골 일도 문제 없겠어. 시골에서는 변사장 같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주 최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변사장은 시골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수혁 씨와 김 이장님을 찾아가서 일거리 정보와 자신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날 변사장은 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신호 씨를 찾아갔는데요. 어두운 표정의 신호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신호야, 오늘은 나왔네?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형님. 너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지? 3천인가? 네. 다음 달까지 3천여만 원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 돈 내가 빌려줄게. 내 전 재산이 3천인데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 같지가 않네. 정말요? 날 이렇게 받아준 마을이라 고맙고, 특히 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아, 근데요. 형님 전 재산을 제가 어떻게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나도 사실 그 돈으로 한 1, 2년 쉬면서 어디 밭이나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좀 농사일을 배우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 되더라고. 네가 가져다 써라.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거든. 그래서 300만 원을 뺀 2,700만 원은 가져다 써도 돼. 아, 형님의 전 재산을 어떻게... 변 사장의 기총 계획은 일단 한 1, 2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한가하게 쉬다가 그 이후에 농사일을 배우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서 시골살이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신호 씨의 딱한 사정 얘기를 듣고서 밤새 고민을 한 후에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농촌 일손을 돕는 일을 하면서 농사 짓는 일을 먼저 배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신호야, 이거 차용증 내용인데 한번 봐라. 그리고 보증인이나 담보는 필요 없고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만 서줘. 그러면 돼. 네, 형님. 아,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개를 숙인 신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 씨는 고민스러워 하던 귀농정책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소식을 접한 김 이장님과 노인 회장님도 크게 기뻐했는데요. 야, 우리 마을에 인물이 또 나타났네요. 마을의 미래가 계속 밝아지는 것 같아요, 회장님. 좋은 징조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말이야. 회장님, 변 사장은 우리 마을을 위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요. 이젠 100% 신뢰합니다. 그러게.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고성방가에 말썽을 피울 때에는 웬 저런 또라이를 들였을까 생각하면서 김 이장을 원망도 했었지. 저도 그땐 후회 많이 했었죠.
그런데 반가운 일이지만 너무 속단하지는 말자고. 세옹지마라고 하잖아. 돈 빌려준 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고. 변 사장이 신호 씨의 고민을 해결해준 건에 대해서 김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은 매우 기뻐했는데요. 그러나 노인 회장님은 변 사장이 처음 이사 왔을 때의 행동 때문에 그런지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 아직도 경계의 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요, 오늘은 읍내에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응? 왜? 왜 혼자가? 그때 김 회장님에게 전화가 걸려 왔는데요. 회장님, 잠시만요. 네, 양 사장님, 돈 들어왔죠? 네, 어제 저녁에 들어왔더군요. 역시 이장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이장님을 알게 된 건 저에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을요.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회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양 사장이 안부 전해드리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은 진한댁 나오라고 한 날이잖아요. 오늘도 바람 맞을 수 있으니까 저 혼자 다녀올게요. 무슨 소리야? 아, 나오면 그땐 안 되잖아. 같이 가. 난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준비하시고 제가 차를 가져올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김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은 또다시 읍내 양다방으로 갔는데요. 오늘도 안 나오면 다음엔 저 혼자 오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오늘 안 나오면 이젠 김 회장은 손 떼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직접 하신다고요? 그래. 김 회장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오후 3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한댁은 오늘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만 가세. 아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3시 30분이 넘어가자 두 사람은 포기하고서 양다방을 나왔습니다. 회장님,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최소 10번은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게 맡겨봐. 난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해. 네, 그럼 전 이제 손 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죠. 자주 가면 재수 씨가 힘들잖아. 변 사장 불러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먹자. 하나로 마트로 가자. 삼겹살에 소맥 한잔 하자고. 김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은 마트에 들려서 삼겹살과 소주 맥주를 한가득 사가지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수혁아, 저녁에 시간 되니? 네, 별일 없어요. 왜요? 회장님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 한 6시면 도착할 거야. 회장님이 삼겹살을 많이 사셨다. 우리하고 같이
삼겹살에 소맥 한 잔 하고 싶다고 하시네.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아니야. 회장님하고 읍내에 나왔다가 회장님이 저녁 같이 먹자고 하셔서 지금 장 봐가지고 들어가는 중이야. 그리고 박 선생하고 신호에게도 연락해서 같이 오고. 김 이장님은 이번엔 변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변 사장,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네, 전 언제나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노인 회장님 댁으로 와. 회장님이 삼겹살에 소맥 한 잔 하자고 하시네. 와, 정말요? 저도 불러주시는 건가요? 응, 이따가 6시까지 와. 지금 가면 안 될까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요? 그럼 신혼에 갔다가 같이 와. 들어가려면 좀 있어야 해. 아, 그리고 경석이도 데려와. 노인 회장님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남자가 혼자 산다는 점에서 주위에서 생활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 회장님은 시골에서 혼자 사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자주 내려와서 기본적인 식료품 등을 챙겨줘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손수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노인 회장님의 개인 성향도 시골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회장님 댁에서 먹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수혁 씨와 신호 씨가 마당 한편 화로에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자, 신호야, 이거 가져다가 불 위에다 얹어봐. 노인 회장님이 건넨 가마솥 뚜껑을 받아든 신호 씨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다 솥뚜껑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수혁 씨가 쟁반 위에 삼겹살을 솥뚜껑 위로 대충 던지듯이 올려 놓았습니다. 야, 이거 청아골 삼겹살 구이 같네. 변 사장, 청아골이 생각나는데? 와,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삼겹살은 청아골이죠. 거기에 소맥 한 잔.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갈 무렵 모두들 불 주변으로 앉았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받아. 변 사장은 소맥만 한다고? 네, 전 좀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젊음이 좋은 거야. 늙은이들은 몇 잔 마시면 골로 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주인공들이야. 양반마을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지. 정말 고마워. 삼겹살 많이 사왔으니까 많이들 먹어. 아, 이렇게 주민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좋지. 양반마을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좋은 제안이야. 이날 저녁 노인 회장님 댁 앞마당에는 삼겹살 파티가 열렸는데요. 주요 기농기촌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고기와 술을 곁들여서 밤이 깊어 갈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이야, 어떤 할매를 만나려고 2번째로 읍내에 갔었거든. 와, 진짜요?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 2번 다 바람 맞았어. 김 회장이 연결해 주려고 국밥집 할매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나봐. 근데 안 나오더라고. 아, 내가 별로인가봐.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그렇거든요. 무조건 챙겨보고 간을 보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회장님. 회장님 화이팅! 맞아. 그 진한댁도 회장님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싫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안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어. 아무튼 회장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건배합시다. 위하여! 위하여! 그날 모임은 노인 회장님이 피곤해 하셔서 수혁 씨의 제안으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당과 부엌에서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다 한 후에 모두들 돌아갔는데요. 노인 회장님 집 앞마당은 벌레들이 모여든 처마 밑에 환한 전등만이 시골 밤의 적막함을 거부하듯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어릴 적에는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는데 이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으련만.